안녕하세요. 닉스티브의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도 초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엔드 유저랑 그 EPC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패키지라고 하는데 패키지 벤더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러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이쪽에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저도 이제 얘기하는 게 자꾸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은 그 어떤 회사 기밀이, 저도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말해도 되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내가 검색을 구글로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분이 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제 일전에 올린 영상 중에 중소기업을 가라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맨날 횡설수설하고 스크립트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건지, 아니면 제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스킵해 가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요점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물어봐 주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닉님께서 말하신 게 중소기업에 가면은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목표를 대기업으로 잡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잡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니, 다 누구나 대기업 가고 싶죠. 저도 대기업을 가라고 합니다. 대기업을 가서 좀 더 큰 시야를 하고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갇힌 데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어떤 퀄리파이드 된 트레이너한테 이제 교육도 제대로 받고, 강사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제 요점은 뭐냐면은, 제가 중소기업에 가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기업을 가려고 노력하되 대기업이 안 됐을 때, 피치 못하게 안 됐을 때,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뭐 1년 동안 놀면서 영어 공부를 더 해가지고 토익 한 20점, 30점, 900점인 거를 990점 만점 받는 게 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그때 중소기업이라도 가가지고, 물론 중소기업도 요즘 어렵지만 그래도 대기업보다는, 이것도 또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분이 코멘트를 하셨는데, 이제 중소기업을 가가지고 배워라 라고 하는 게 저의 포인트였어요. 대기업을 가지 말고 중소기업을 가라가 아니라, 대기업을 지원했는데 거기서 떨어지면은 또 거기 가려고 이렇게 시간 허송스럽게 보내지 말고, 차라리 좀 더 쉬운 곳에 좀 가서 뜬구름 잡는 어떤 이런 토익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말고, 진짜 실무에서 도면, 물론 EPC에서 보는 그 큰 프로젝트 단위의 그런 도면과는 좀 스케일이 작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실무에서 도면 보는 거 안 보는 거랑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무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중소업을 가라라고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기업 가지 말고 중소기업 가라 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중소기업을 가는 이유가 거기서 쭉 일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6개월, 1년 토익 공부를 하는 대신에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6개월, 1년, 뭐 2년 이렇게 일하고 실무를 다진 다음에, 다음 상반기라든지 하반기가 떴을 때 그때 노려라. 그리고 그때 서류가 되면은 면접 가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길 거다. 왜? 나는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엔지니어링 관련된 영상에는 댓글을 이제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댓글도 좀, 다른 분이 질문했던 댓글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굳이 또 같은 질문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 이제 질문해 주시는 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저도 같은 질문 또
이렇게 해드리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말이 그게 아닌데 잘못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은 이거를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스킵해 들으셨던 분들은 뭔가 좀 착각을 하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또 코멘트를 날려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이제 중소기업을 가라라고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 지금 EPC도 일이 없는데 중소기업에 일이 있겠냐, EPC에서도 잘 뽑지 사람을 뽑지 않는데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뽑겠냐라고 이제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잘 보면은 그럴 듯한 것 같은데 그 좀 엔지니어링 이 업계에 대해서 좀 글로벌하게 시야를 이제 딱 넓혀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EPC는 우리의 클라이언트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GS에 있을 때 제가 담당하던 뭐 패키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패키지 하나가 있어. 그럼 패키지 안에는 베셀도 있고 펌프도 있고 뭐 열교환기도 있고 뭐 필터도 있고 여러 이렇게 유닛이 돼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한 사람 EPC에서 내가 프로세스에서는 내가 한 사람 이제 관여하고 뭐 한 EPC에서 많아봤자 한 두 사람 기계팀이랑 뭐 세 사람 기계팀 E&I 뭐 네 사람 정도 됐거든요. 기계팀, 프로세스 뭐 부서마다 한 네 사람 정도가 이 패키지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EPC에서는 이 패키지 하나를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명이면 충분해.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있는데 네 명이라고 할게요. 뭐 프로세스, 뭐 파이핑, 뭐 기계, 인스트루멘테이션, 전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명만 EPC는 필요한데 이제 제가 이제 패키지 벤더잖아요. 패키지 벤더에서는 이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냐? 엄청 많이 필요해요. 어? 일단 우리는 3D 모델 뭐 돼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람이 점점 많이 필요한 거예요. 뭐 우리 에어쿨러도 있다 그러면 에어쿨러 벤더도 있어야 되겠죠. 에어쿨러 벤더, 펌프 벤더. 이 패키지 하나에 EPC에서는 4명이면 되는데 이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밑에 깔린 벤더들은 한 뭐 몇백 명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밸브 벤더, 밸브 만드는 패브리케이터, 그리고 스키드 자체로 해가지고 그거를 스키드 제작하는 현장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고작 EPC에서는 4명만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4명이 되기 위해서 그 토익 공부하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EPC 회사에서는 이 프로젝트 그 큰 프로젝트에 이 패키지에 4명만 필요해. 근데 모든 학생들은 이 4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좀 눈을 좀 밑으로 낮추면은 눈을 밑으로 낮춘다는 자체도 표현도 나는 하기가 싫은 게 어쨌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밑단계로 낮추면은 패키지 벤더가 있을 수도 있고 에어쿨러 벤더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말을 하면은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말을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냥 벤더로 가라. 벤더, 패키지 벤더가 됐던 뭐 이퀴먼트 벤더가 됐던 베셀 벤더, 뭐 펌프 벤더 이런 벤더 업체로 가라는 거죠. 왜? 거기서는 EPC에서 4명 뽑을 거 더 많이 한 100명, 몇백 명 뽑으니까. EPC에서 한 프로젝트를 땄어. 자꾸 했던 말 또 계속 하는데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니까 EPC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땄어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EPC에서는 예를 들어 10명만 필요해. 10명. 10명이면 돼. 10명에서 이 프로젝트를 핸들링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10명이 그 밑에 벤더들을 이제 핸들링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밑에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 뭐 몇백 명이 돼요. 그럼 그 벤더들 밑에 또 벤더가 있을 것 같잖아요. 뭐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주는 이제 그 서브 벤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EPC가 아니라 그 밑으로 벤더만 해도 거기서 더 많이 뽑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EPC가 사람을 안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 중소기업에 많이 뽑겠냐라고 하는 건 좀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EPC에서는 한 프로젝트에 1조짜리에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10명이면 EPC가 되는데 밑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에는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니 한국 EPC가 지금 사람을 뽑지 않는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람을 어떻게 뽑겠냐라고 하는데, 그 벤더 중소기업은 한국 EPC만 그 클라이언트가 아니에요.
만약에 한국 EPC 뭐 GS건설이라든지 SK 이 한국 EPC만을 상대로 하는 하청업체 벤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한국 EPC가 수주가 없을 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 도태되는 겁니다. 응? 영어 실력도 더 기르고 어떤 그 영어 문서 작성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으면은 한국 EPC가 못 땄어. 그러면 한국 EPC가 따지 못했다는 거는 해외 업체에서 땄다는 거겠죠. 해외 EPC 뭐 이탈리아 그 스페인의 TRA라든지 페트로팩 뭐 사이펜 이런 데서 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로 그 다른 해외 EPC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EPC 보고 이제 입 벌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도태되는 겁니다. 그 이제 벤더 중소기업으로 말하는 게 이상한데 하여튼 벤더 제가 말하는 건 벤더입니다. 벤더 EPC 그 밑에 벤더들이 한국 EPC가 아닌 여러 유럽 EPC 뭐 미국 EPC 중동 EPC 상대로 한국 EPC가 떨어졌을 때는 그 수주한 EPC한테 팔아 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EPC가 일이 없어서 사람 뽑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 벤더들이 사람을 뽑겠냐라고 말하는 거는 좀 이 전체적인 그 업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말하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우리 서로가 이해를 잘못했거나 제가 말하는 중소기업은 벤더를 말하는 건데 이분은 중소기업을 말하면은 진짜 뭐 그 EPC에서 하청을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EPC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엔지니어링 하청 뭐 이렇게 이런 거 말하는데 요즘에는 요 하청 받는 것도 그 한국 EPC만을 보고 하는 하청 업체 벤더가 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도태될 거라고 봐요. 요즘에는 중소기업도 다 외국 EPC 상대로 해가지고 다 합니다. 저희도 지금 두바이에서 패키지를 만드는데 베셀은 한국에 있는 베셀 제작 업체 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작 업체에 의뢰를 해요. 또 플로우미터라든지 오리피스 이거는 한국에 있는 벤더 있잖아요. 오리피스 만든 한국에 있는 한국 벤더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오리피스 만드는 플로우미터 만드는 한국에 있는 벤더는 한국 EPC가 일이 없어도 우리한테 일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고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자꾸 이게 난 말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죠. 하여튼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도대체 그럼 패키지 회사가 어디가 있냐? 뭐 뜬구름 자꾸 이제 너무 개념을 크게 물어보니까 저도 답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하시는 말들이 다 그래요. 저도 저도 EPC 가고 싶다. EPC 가고 싶다. 아니 그놈의 EPC EPC 가는 건 좋은데 왜 다들 EPC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EPC에서 총 몇 명을 뽑을까요? 만약에 화학공학 학생으로 해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 화학공학을 졸업하는 대학교 4년제건 뭐 됐건 전체 중에 단 몇 명만 몇 프로가 뽑힐까요? 이 EPC라고 하면 SK, GS, 삼성 뭐 얼마 안 되잖아요. 5대 뭐 6대 요 EPC에 뽑히는 인원이 전체 화학공학을 졸업하는 인원의 몇 프로가 그 EPC에 뽑힐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화랑도 아니야. 화랑도 아니면 더 그 퍼센트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나도 EPC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닉님 이게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왁구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그냥 인터넷 있잖아요. 구글에서 위키피디아에 찾으면은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일 앤 가스 컴퍼니가 이렇게 딱 있죠. 이걸 이제 엔드 유저라고 하는 거예요. 엔드 유저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름집이에요. 기름집인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기름집 있잖아요. 기름집 뭐 GS 칼텍스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제 기준으로는 진짜 기름집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기름집은 진짜 웰이 있어야 돼. 그
기름이 나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진짜 기름집이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기름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름집이 됩니까? 그냥 어디서 원유를 사와가지고 디스틸레이션 해가지고 하는 걸 우리나라 이제 나라 학생들은 기름집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제 제가 말하는 기름집은 우리 이제 사우디 아람코 같은 데 있잖아요. 제 기름이 나는 나라 있잖아요. 사우디 아람코 다 알죠? 엄청 큰 기업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우디 아람코 있고, 뭐 차이나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차이나 내셔널 페트롤리엄 컴포레이션 이렇게 있죠. 엑슨모빌 있고, 뭐 영국에는 BP,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토탈. 이게 그 GS 칼텍스 같은 회사예요. 전 그 세계적으로. 그럼 여기도 지원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맞죠? 근데 이제 엔드 유저는 글쎄요, 이제 힘들죠. 쉐브론도 있고. 다 위키피디아에 나옵니다. 이게 아메리칸 컴퍼니고, 근데 이제 아메리칸 컴퍼니라고 해도 그 여러 나라에 이제 외래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지어주고, 뭐 몇 년간 그거를 운전하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를 가져가면서 퍼실리티를 세워줬던 거를 이제 만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석유공사라든지 이제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한국에는 GS 칼텍스가 있죠. 이렇게 이게 엔드 유저라고 하면 엔드 유저, 발주처라고도 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오일이 있어, 오일 웰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플랜트를 딱 발주를 내는 거예요. 발주를 내. 그러면 EPC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EPC죠. 탑 30 EPC. 이거 그냥 인터넷에 있는 겁니다. 그냥 EPC를 보면은 페트로팩. 이제 중동에 저는 페트로팩이랑 일을 많이 해요. EPC거든요. 페트로팩. 맥도맛이랑도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우드랑은 일을 못 해봤는데요. 하여튼 이게 EPC예요. 해외 EPC, SNC, 사이팸, 올리파슨, 테크닙, FMC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볼까요? EPC, 해외 EPC, KBR 뭐 이렇게 있고, JGC 일본 회사죠. 백텔 있고, 시팩 이건 중국 회사. 시팩은 중국 회사. 차이나 페트롤리움 중국 EPC예요. 그러니까 저 중국 EPC랑 조인트 벤처 맺어가지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에 견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것도 볼까요? 현대 엔지니어링 있죠. 현대 엔지니어링 있고, 플로어로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EPC, 여기에 나와 있는 EPC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SK 엔지니어링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해외 EPC도 엄청 많거든요. 이게 다 해외 EPC입니다. 요런데 이 회사들 이름 다 있잖아요. 이거 구글에서 오일앤가스 EPC 이렇게 치면은 다 나옵니다. 여기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뽑는지 안 뽑는지, 프로젝트가 어떤 걸 땄는지 안 땄는지, 프로젝트 따면은 뽑기 시작하니까 계약직으로라도 이거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그냥 뭐 한국의 중소기업에 갈 바에야 뭐 밑자야 본전이잖아요. 중소기업에 이력서 뭐 100개 넣느니 뭐 영문 이력서 좀 제대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쭉 똑같이 뿌리는 겁니다. 그냥 밑자 본전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이제 EPC고, SK 엔지니어링, GS 같은데 이런 EPC, 세계적인 EPC죠. 그럼 패키지 업체는 뭐냐 도대체? 패키지도 이제 제가 가스 디하이드레이션이랑 스위트닝 이제 패키지를 하죠. 패키지도 하고, 이제 뭐 우리 회사 디솔터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가스 디하이드레이션 패키지 매니팩처러 이렇게, 이게 벤더예요. EPC 밑에 있는 벤더. 그럼 여기도 회사가 많습니다. 이제 스웨즈는 저희 회사의 이제 경쟁 업체예요. 여기도 한번 써 보는 거예요. 스웨즈. 이게 뭐야? 잉글리시. 이런 업체가 있고, 오히려 이런 패키지 업체들이 더 뭐죠?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EPC보다. 이렇게 스키드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고, 이 알코라는 회사인가 보네요.
어? 이런 회사. 저는 이제 제가 이런 패키지를 했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잘린다. 그러면 이런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회사에서는 저 같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많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서 만약에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겠죠. 여기 유명한 데죠. 슬럼버즈. 또 이런 패키지가 있고 또 아민,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아민 스위트닝 패키지 매니팩처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뒷솔도 만드는 회사. 이렇게 패키지를 쳐 보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면은 회사가 나옵니다. CO2 리무벌, H2S 리무벌. 이게 아민으로 제거하는 거죠. 뉴포인트. 저는 이 회사 잘 모르겠는데 이런 회사가 다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다가 써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닉님 뭐 회사 뭐 저 EPC 꼭 가겠었는데 나는 왜 EPC 가는지 모르겠어. 제가 말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기술력 있는 회사를 가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냥 한국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많이 나옵니다. 또 볼까요? 제로 리퀴드 디스차지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스웨지에서 또 만드네요. 이제 이런 패키지라고 하면은 영상을 이제 보잖아요. 이게 말이 밴더지 이거는 EPC에서 못 만들어요. 이거 못 만드니까는 이 패키지 업체한테 요거를 이거 다 해줘 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요것도 하나의 플랜트입니다. 베셀 들어가죠, 열교환기 있죠, 탱크 있죠, 뒤에 에어레이터 있죠, 브라인 이베퍼레이터 있죠. 이게 굉장한 테크놀로지예요. 이 EPC에서 못 만드는 겁니다. 예? 이런 거 배워두면은 평생 뭐 굶어 죽을 걱정은 없죠. 이 기술 이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배운다. 이런 패키지 있고 널쉘 필터 패키지도 있고 나이트로젠, 그러니까 그 질소, 그 공장용 질소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퍼징할 때라든지 뭐 이너트켓을 사용할 때 나이트로젠이 필요한데 나이트로젠이 필요하니까 나이트로젠 제너레이션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이건 에어 리퀴드죠. 에어 리퀴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런 걸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제 뭐 사람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멍청하게 보고 있지. 이제 우리 공대생들은 플랜트는 이제 세계적으로 다 검색해가지고 이런데 다 이제 이력서 다 쓰는 겁니다. 몰레큘러 시브 만드는 패키지. 그 EPC로 들어가면은 EPC 그 엔지니어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언제든지 누구로 대체될 수가 있는데 이런 패키지 업체 이런 기술을 많이 배워두잖아요. 그러면은 대체될 수가 없고 몸값은 웬만한 EPC 엔지니어들보다 더 높습니다. 비슷하거나 높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엔드 유저라든지 세계적으로 패키지 세계 이제 다른 나라 EPC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닉님 그러면은 해외 다른 나라 EPC 뭐 스페인 EPC라든지 이탈리 EPC 뭐 페트로팩 이런 데 쓰라는 얘기냐, 그리고 패키지 업체도 그렇게 쓰라는 얘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SK라든지 GS,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수주가 없잖아요. 수주가 없는데 한국 사람도 안 뽑는데 과연 그 이탈리아 공대생이 한국 EPC 쓰면은 뽑아줄까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엔지니어가 스페인 엔지니어가 TR에 안 가고 뭐 사이팸에 안 가고 한국 뭐 SK 엔지니어링에 원서를 집어넣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되게 힘든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기술 뭐 그 뭐라죠 커리어 없이 경력이 없이 정말 대학교만 졸업해가지고 내가 해외 EPC에다가 그 이력서를 써가지고 되겠다 하는 거는 사실 힘듭니다. 왜 한국 EPC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외 EPC에서 자기를 써주겠어요. 대학생을, 대학 졸업자를. 그리고 그 나라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거기도 굉장히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인력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한국 그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영어를 그렇게 뛰어나게 해도 못해. 응? 그렇다고 인도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경력이 있지도 않아. 과연 해외 EPC에서 한국 대학교 졸업한 사람 뽑을 거야? 안 뽑는다는 거죠. 응? 그나마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곳이 두바이, 아부다비라는 거야. 왜? 그 다른 해외 EPC는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엔지니어들 많이 자원이 있는데 그나마 두바이에는 이 로컬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다 해외 인력으로 그걸 충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이런 데가 그나마 여기에 취업하기가 다른 나라 이탈리아 다른 그 로컬의 사람 로컬의 이제 경쟁자가 많은 곳보다는 낫다. 근데 여기도 인도 사람을 뽑지 굳이 한국 사람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력을 쌓으라는 겁니다. 경력을 만약에 해외로 가고 싶다 이런 패키지 업체가 미쳤습니까? 아무런 그냥 뭐 대학생을 뽑아가지고 그냥 미쳤다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고 어디 떠나보면은 자기 한국 회사에다가 자기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을 이렇게 뽑을까요? 뽑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기술력 있으면 모르는데 기술력도 없는 대학생을 다른 사람 뽑을까요? 해외에서? 저는 안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플랜트 이 보수적인 단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딜 가서라든지 엔지니어링 지식을 실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실무 지식을 허송세월 하면서 그냥 토익 공부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어디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벤더라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영어를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한 1년, 2년 되면은 그때 이제 한국 EPC를 쓰던가 아니면 그때 돼서 해외 EPC도 써보고 경력이 좀 있으니까 써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두바이에도 써보고 또 패키지 업체에 써보라는 겁니다. 제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그 배우고자 하는 이런 뭐가 있고 열정이 있다면은 EPC를 가던 패키지 밴더를 가던 에어쿨러 정말 에어쿨러 하나만 만드는 데를 가던 히트 exchanger 만드는 데를 가던 배울 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정말. 그냥 EPC 가가지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EPC 이제 가가지고 겉멋만 드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겉멋이 들어가지고 나는 큰 프로젝트에 뭐 한다라고 하지만은 설상 내가 하나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벤더한테 물어봐야 돼. 왜? 벤더가 기술자거든. 응? 벤더가 기술자예요. 나는 그거를 이제 그냥 매니징하는 역할이지 EPC에서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엔지니어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벤더 입장에서 내가 사이즈를 다 하고 뭔가 컨트롤도 내가 이렇게 다 해보고 컨트롤도 다 그러니까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것들 그런 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벤더 패키지 벤더 EPC는 제가 만약에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이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다시 EPC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지금 가스 디하이드레이션이라든지 스위트닝 이외에 뭐 워터 쪽, 오일 쪽, 디솔터라든지 이쪽을 더 내가 할 수 있는 패키지, 나이트로젠 패키지라든지 뭐 몰시브 패키지를 점점 늘려가는 거. 그리고 컴프레서 패키지도 컴프레서 밴드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컴프레서랑 많이 일을 해보면서 컴프레서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센트리퓨거에 대해서는 안티 서징이라든지 아니면 리시프로케이팅 했다면은 뭐 스필백 라인이라든지 뭐 그 레이쇼 정하는 거 있잖아요. 매번 그 지멘스라든지 3스테이지로 할 건데 그 프레셔 레이쇼 이런 거를 매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싹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파워 제너레이션이랑 이런 거를 밴드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캐파를 성장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내가 EPC 가가지고 정말 생판 모르는 어떤 프로젝트에 할당이 돼가지고 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EPC 회사에서 저한테 큰 돈을 줘가면서 저를 하이어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딴 그 EPC 엔지니어보다
나은 게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가스 디하이드레이션이라든지 아민 스위트닝 패키지를 안 하는 다른 어떤 프로젝트에 어사인 됐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냥 생판 모르는 프로세스에 할당이 된다, 어사인 된다라고 하면은 그 몸값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제발 제 영상을 보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조언을 구하는 거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구두 닦기를 하던 뭐 정말 세차장에 세차를 하던 정말 자기가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딜 가서나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정말 배우고 하버드를 가던 아니면은 뭐 엔드유저 엑스모빌을 가던 자세가 안 됐으면 못 배우는 겁니다. 난 이 소컷만 할래. 그럼 요거만 아는 거지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더 많이 배우니까 중소기업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 EPC 가는 게 나을까요? 자기가 많이 배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EPC를 가던 어디 할아버지를 가던 못 배우는 거고, 자기가 진짜 배울 이런 열정이 있고 자세가 돼 있으면은 어디 정말 조그만 회사에 가던 아니면은 큰 회사에 가던 배울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 같아요. 저도 이렇게 되다가도 뭐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더 여기서보다 더 밴더 서브 밴더야. 만약에 지금 패키지 했지만 뭐 제가 베셀만 만드는 업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N2 나이트로젠 만드는 멤브레인만 하는 그 회사로 이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나는 예전에 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멤브레인만 조그만한 것만 하는 그런 거라서 싫다라고 하면은 실은 못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가서도 이 멤브레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실험 데이터 같은 것도 내가 내 지식으로 다 흡수를 하자라고 하면은 그 멤브레인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겠죠. 하여튼 오늘은 또 횡설수설 했는데요. 이 영상이 길어지면서 자꾸 이제 스킵하게 만드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